손팻말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화날 내리려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관악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관악공동운동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이 앞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홍석 의원 관련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시형을 선고받고 선고받기 이전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홍석 의원을 즉각 사퇴하고 사퇴가 아닐 경우에는 관악구 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9월 4일 날 2심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려난 상태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심 판결 직전에 서홍석 의원은 관악구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기가 없는 동안 구의원의 사직서는 의장 직권으로 결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악구 의회 기룡환 의장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금 중에 또 받아간 월정수당 250만원 매월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경환 의원 성추행범으로 1심에서 지난 4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언론 공표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국일보 기사로 이경환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선고받았지만은 그것이 성추행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관악구 의회 관악구 의회에서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관악구는 많은 청년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서홍석, 이경환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경환 의원은 서울대학교 출신, 총학생회장 출신, 이런 뒷배경 때문에 당시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관악구 주민들은 서홍석, 이경환한테 표를 던진 관악구 주민들은 지금 이러한 소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파렴치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해당 의원들, 그리고 관악구 의회, 더 나아가 이런 의원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부분 마지막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 사직원 즉각 처리하라. 문제추행범 이경환 의원 즉각 제명하라. 대표자 발언을 통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주민도서관 세습 관장님이신 김영애 관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주민도서관 세습의 임영애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반갑습니다는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발언을 요청받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끄럽게도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근데 특히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일들은 되게 흔한 일이라 사실 저는 어쩌면 이전까지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의 그런 성추행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자전거를 되게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자전거를 배우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좀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 앞으로 나갔는데 분명히 모르는 남자, 저랑 친구거나 한두 살 많은 정도로 보이는 모르는 남자애가 다가와서 자전거를 잘 가르쳐주고 태워주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제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잘 조정을 못하면 잡아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가슴을 콱 만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저 그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예, 너무너무 놀랐는데 하여튼 근데 그 얘기를 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하기가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자전거를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조금 추운 겨울에 등교를 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아침 등교길을 아시겠지만 막 가방은 굉장히 무겁고 사람은 바로 옆에서 막 저를 찡겨 오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는 저희 학교가 염광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여서 여학생들이 엄청 많이 타는 버스였어요. 근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막 버스에서 이렇게 몸을 꾸기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웬 좀 젊은 듯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가방을 이렇게 내리고 그때는 이렇게 드는 가방을 들 때였으니까요. 내리고 옆에 서 있었는데 손에 뭔가 되게 뜨끈뜨끈한 게 닿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론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리도 없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되게 뜨거우면서도 약간 미끌미끌할 듯도 하고 이상했어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몸을 막 옆으로 틀었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피해가기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는 거의 커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분이 아마도 거기를 내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날 만큼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저는 뭐 그 다음에 물론 바바리맨을 본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닥치는 일상적인 어떤 성추행의 경험 저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차마 그것을 당한 내가 부끄러워서, 또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얘기 못하는, 얘기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떨리고 막 약간 소름 끼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경환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그 여성분은 얼마나 모욕스럽고 끔찍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쩌면 이런 여성의 기분들을 잘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여성들에게는 평생 기억으로 남고 굉장히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성인지의식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남에게, 특히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구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심 항소를 하면서 이경환 의원은 술이 많이 취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조금 더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이 미약했기 때문에 범죄의 형벌을 감해준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다른 범죄, 남에게 끼친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감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논리적인 모순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법원 역시도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함부로 짓밟은, 특히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 만약 더 경감을 해준다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에서 차라리 더 높은 형벌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2018년에 선거를 하고 관악구에 그래도 정말 청년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희망이 있구나라고 진짜 살짝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몇 번 의원을 했던 사람들만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더구나 젊은 두 의원이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또 스스로 분연히 사퇴를 결심에 이르지 못하고 항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의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제명을 하기 전에 이경환 의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제명하는 절차에 돌입해서 이경환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관악구 의회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정말 한 3-4명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 작은 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전화가 와요. 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의회 의원들은 남성도 그렇게 많고 20몇 명이나 되면서 그런 교육 왜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되면 의원 연수하기 전에 당연히 성희롱 예방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거 의원으로서 뭘 할지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의회 안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든 뭐든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경환 의원 스스로 사퇴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경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결과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죠. 이후에 이경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한테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핑계 삼아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성범죄의 참작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범죄 없음의 이유가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50만 관악 주민을 대표한다는 구의원 자리, 이경환 의원은 2018년도 주민들이 입혀준 구의원이라는 그 옷 이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무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하지만 지금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바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남곡 사랑의 집 배지용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곡 사랑의 집의 배지용 목사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는 2016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 기술과 관련된 경력 자격증을 가진 이를 자격증을 허위로 돈을 주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 행위를 대여뿐만 아니라 알선까지 수십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관악구 주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심까지 진행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의회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2020년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많은 주민들, 수많은 주민들, 소상공인들 너무나도 어렵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수여되고 그리고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의 우리 주의 대표라고 말하는 아무런 집행도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월 250만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들이 관악구 주민들의 혈세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돼야 되는데 그 돈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의회 의장은 이 사건에 이것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회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비리의 온상입니까? 이경환의 성서까지 관악구가 지금 필요하고 지금 수많은 이들이 곳에 쓰여져야 될 혈세들이 마구 쓰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 관악구 안에서만의 알려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실들이 알려지고 정말 낯뜨거운 그런 상황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 의회에 요청합니다. 즉각 사직원을 처리하고 정말 이 국민의 혈세들이 국민의 세금들이 정말 국민들이 관악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필요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진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관악구 의회는 분명한 대답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관악구 의회가 또한 이 관악구가 관악구 주민들을 위한 의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해당 의원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악구 의회 얼마든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천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 얼마든지 이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했습니다. 비위 의원들, 관악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관악구 의회의 사과와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서홍석 의원의 사직원을 즉각 처리하고 이경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관악구 의원의 행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홍석 의원에 이어 이제는 강제추행 혐의 이경환 의원인가? 지난 7월 10일 관악 공동행동은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 기술 경력증 허위 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홍석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한 지 2달이 넘도록 서홍석 의원은 자진 사퇴는커녕
버티기로 일관하며 구금 상태에서도 매월 월정 수당을 챙겨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관악구의 또 다른 구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로 이경환 의원이다. 9월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경환 의원은 2019년 하반기 정치시사 관련 토론 세미나를 마친 뒤 이어진 1, 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을 옆에 앉게 한 후 수차례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의 다름 아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경환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현재 검찰과 이경환 의원 쪽이 모두 항소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악 공동행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경환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심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8년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관악구 주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언제까지 관악구 주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 하는가? 이경환 의원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소속 구의원의 잇따른 비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관악구 의회의 무책임과 무능력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관악구 의회는 지난 5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홍석 의원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금되어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매월 지급되는 월정 수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도 스스로 편개쳤고 더욱이 서홍석 의원이 이미 제출한 사직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언제까지 관악구 주민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의회에 끌탕을 해야 하는가? 관악구 의회가 최소한의 책임감과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문서 위조범 서홍석 의원의 사직원을 처리하고 강제추행범 이경환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이경환 의원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4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의원이 자수 직후 당 지역위원회와 소통했고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고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다.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이경환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이경환 의원의 강제추행을 묵인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관악 공동행동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히며 해당 의원, 관악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제추행 이경환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관악구 의회와 기룡환 의장은 사문서 위조범 서홍석 의원의 사직원을 즉각 처리하고 강제추행범 이경환 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관악지역위원회는 사문서 위조범을 각정하고 구의원의 강제추행을 방관한 것에 대해 주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2020년 9월 16일 관악 공동행동. 예, 기득권 의원도 의원과 관련된 사직원 기룡환 의장이 즉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 의원
성추행범 이경환 의원 관악구의회에서 얼마든지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의회는 이기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임시회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기종 의원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기종 의원입니다. 우선 이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 관악구 의회가 주민들께 부끄러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구의원의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사가 나왔고요. 월요일에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받아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회의 소집 요구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의를 열어서 윤리특위도 진행을 하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관악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책임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관악구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2018년 오준섭 의원 건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그때도 저희가 오준섭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청을 했습니다. 관악구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관악구 의회 의원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지켜보지 않으면은 그런 뒤통수를 칩니다. 임시회가 소집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처리될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필요할 경우에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악 공동행동 회원을 비롯한 관악구 주민분들이 이러한 저희의 요구, 관악구 주민들의 요구를 관악구 의회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에서